노다지 썰전. 자, 2025년 현재 이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강자죠. 포스코 퓨처엠. 핵심 사업인 양극재 부문을 두고 이 성장 가도를 계속 달릴 것이냐 아니면 좀 위기 국면이냐 이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회복 조짐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당면한 과제랄까 또 중장기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긍정적인 신호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 2분기 실적이 잠시 좀 주춤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주요 고객사인 GM의 전구체 품질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일시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포스코 퓨처엠이 광양에 있는 4만 5천 톤 규모 전구체 공장을 통해서 지난 5월에요. 그 GM의 상당히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의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흔히 AMPC라고 하죠. 이 적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상당히 전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물량 공급을 넘어서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이제 다진 거죠. 이걸 바탕으로 3분기 판매량은 2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하반기 GM량 분기 목표인 9천 톤 달성도 순항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GM과의 관계 개선이나 AMPC 요번 충족 이거 참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동전의 다른 면처럼 NCA 양극재 부진이라는 그림자도 좀 짙어요. 이게 주 고객사인 삼성 SDI 그리고 스텔란티스 합작사양 판매가 부진하면서 NCA 출하량이 1분기에 한 4천 톤 수준이었는데 2분기에는 글쎄요 1,000톤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3분기에도 이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거든요. 또 SDI가 해당 라인을 아예 그 ESS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요.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물량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라야 내년을 봐야 할 텐데 그마저도 좀 불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NCA 쪽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돌파구 역시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GM 외에도 예를 들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EV5나 코나 같은 차종에 공급되는 M87 양극재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또 포드양 중가용 모델을 겨냥한 미드니켈 N65 역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M87은 적용 차종이 확대되면서 내년 판매량은 올해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장기격으로 봤을 때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 SDI가 미국 공장을 이제 본격 가동하게 되면 이 AMPC 요건을 충족한 포스코 퓨처엠의 NCA가 채택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 가능성은 아직은 좀 희망사항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SDI 유럽 라인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또 ESS용 제품 인증 같은 이런 넘어야 할 산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 고객사인 GM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 이건 좀 부담 아닌가요? 실제로 2분기 GM형 출하량을 보면 3천 톤으로 1분기 6천 톤의 딱 절반 수준에 그쳤고요. 일부 물량은 4분기로 이연될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예상보다 길어지면 이미 확보해놓은 NCA 전용 생산 능력 8만 5천 톤이 오히려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진정한 강점은 이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사업까지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 이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극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요,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확 달라집니다. 중국산이 대략 9달러 수준이라면 한국산은 5달러 중반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가격 우위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AMPC 요건 충족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 최종 판결이 그래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또한 그 LFP 양극재 역시 중국 CNGL과 전구체 합작법인을 통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NCA와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보급형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 잠재력이나 LFP 사업 추진,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하지만 그 현실화 시점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LFP 양산 목표가 2027년 하반기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음극재의 관세 수혜 효과 역시 최종 판결이 나와도 그 이후에 고객사들이 실제로 구매 결정을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올해나 내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NCA 부진과 GM 의존도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단기적인 부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고객사와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AMPC 적격 확보라는 중요한 성과가 있었고 N87과 N65를 통한 제품 다변화 노력, 여기에 음극재의 잠재적 가격 경쟁력과 LFP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 조짐과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력인 NCA 사업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 또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문제, 그리고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전방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 역시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너무 긍정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한 접근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포스코 퓨처엠의 향후 주가는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긍정적 요인과 또 위험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포스코 퓨처엠의 미래를 전망하시는데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앞으로 시장 상황 변화와 또 기업의 대응 전략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